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석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는 7월 12일 날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북한의 김옥주가 인민대우 칭호를 받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북한의 김옥주 내지는 이명일, 방철진 이런 사람들이 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냐라고 질문하시면 그 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즘 참 덥습니다. 삼복더위 중에도 어제가 바로 중복이었고 오늘은 가장 덥다는 대서죠. 아마 말복까지 약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 15일 후면 이제 드디어 이제 가을에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입니다. 입추. 그럼 좀 덜 더워지겠죠. 지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 만드는 날이 대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공공식으로 다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내드릴 건데 만드는 이 지금 순간에도 참 굉장히 많이 더움을 느낍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덥다는 얘기하고 또 뭐가 있냐면 청해부대 요원들의 코로나에 전부 다 걸린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대처 방안이라든가 군 당국자들의 대처 방안들이 대처 내용들이 정말 기분 나빠요. 어떻게 저렇게 군인을 홀대할 수 있을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세대가 누구예요? 핵심 원동력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누굽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들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인데 라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책임지셨습니까? 안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병청장과 국방부 장관 처음에 어떻게 서로들 책임 회피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공직자예요? 공직 사표하십시오. 그따위 식으로 생각을 하려면 공직에 사표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일단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직자들이 왜 누구다 대통령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과를 몰라. 국민의 질타와 또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게 그때는 사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방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내용을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무조건 외워서 얘기하는 거, 외워서. 현장을 보고서 얘기하십시오. 현장을 보고서. 잘못했으면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책임 회피하지 마세요. 청해부대 요원들 누굽니까? 해외 파병된 다른 나라의 교환들로부터 납치를 방어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우리 해군 요원들입니다. 바다위에 떠는 거예요. 바다위에. 몇 달 동안. 그 사람들 보호 못 해줍니까? 지구상에서 사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푸틴. 누구죠 또?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이 사과 절대 안 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사과하십시오. 우리 국민이 뽑은 일꾼입니다. 최고의 일꾼입니다. 사과하십시오. 공산주의자가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면 사과하십시오. 국민들한테 사과하십시오. 자유민주주의인들은 잘못했으면 자기의 책임을 사과합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아니면 사표까지 내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생각이에요. 정체성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신. 김일성이 그랬죠. 김정일이 그랬죠. 김정은이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국민들을 슬프게 했던, 굉장히 더 덥게 만들었던,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런 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7월 21일 날 김경수 대통령 수행비서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에 뭘 만들었었죠? 댓글 조작했던 것이 이번에 판명났죠. 사법부가 장난으로 있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객관성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판결했으면 판결 맞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본 거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아니라고 그래요? 얼마나 뻔뻔해요. 당신이 경남 도의사 맞아?
국민들의 일꾼 맞아요? 그런 생각 빨리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김경수 당신을 지원해줬던 사람이 있어. 그분들 앞에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더더욱 슬프게 만드는 내용들이었죠. 더 덥게 만들고 더 짜증나게 만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 11일 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창작가와 예술인들에게 명예 칭호와 훈장 등이 수여됐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받았냐면 국무위원회 연주단 단장이다 지휘자 이명일이죠. 리명일은 북한식 발음이에요. 이명일, 그 다음에 이제 방철진 이런 사람들이 국기훈장 1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옥주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뮤지컬 배우예요. 성악 가수가 뭘 받았대죠? 인민 배우 칭호를 받았답니다. 인민 배우 칭호는 북한에서는 굉장히 영웅이라는 뜻이죠, 영웅. 근데 한국은 인민 배우라는 말이 없잖아요. 국민 배우는 없어요. 국민 어머니, 국민 가수, 국민 동생, 국민 오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뭐가 있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국민이라는 칭호는 국민들이 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슴으로 주는 거예요. 가슴을 울려고 했던.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엄마 같아요. 그게 국민 엄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말 국민 여동생 같아요. 노래 잘하는 그 친구, 진짜 여동생이 와서 노래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국민 여동생.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선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1900 아마 80년대 초반일 거예요. 그때 대학가요제에서 나와서 제이를 부른다. 제이 스치는 바람에 이렇게 불렀던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 전부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불렀던 가수가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선이죠. 이선이라는 가수인데 노래 참 잘했어요. 저도 참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습니다. 노래 잘하니까 가슴을 울려주니까 정말 좋아했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국민들 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발표한 노래들은 계속 정말 듣기도 좋고 부르기도 좋았고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인기도 굉장히 높아지니까 국민 여동생도 했었고 국민 가수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그 이선이라는 가수를 대한민국 사람만 좋아했습니까? 북한의 김정일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노래를 잘하니까 너무 잘하잖아요. 북한에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 이제 인민 가수도 있었어요. 그분들 노래 들으면 노래는 참 잘해요. 그런데 여기를 안 울려. 가슴을 안 울려. 노래 잘하죠. 노래 굉장히 잘해요. 아주 리듬 타고 그러면 참 잘하는데 왠지 가슴을 안 울려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수들은 어떻습니까? 가슴을 막 울리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참 좋아했어요. 초청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초청했으니까 정말 잘하는구나. 자기도 들어온 게 잘하죠. 누구야? 김정일이죠. 김정일이 초청했었죠. 갔습니다. 북한 가서 가니까 뭘 불렀어요? 제이를 불렀어요. 제이 부르니까 그때 같이 불렀던 성악 배우, 즉 우리나라로 따지면 뮤지컬 배우죠. 그래서 누구죠? 김옥주랑 같이 불렀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그러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소식을 전해주는 탈북자분들이 하는 방송도 있어요. 어떤 탈북자 무슨 TV, 그다음에 이애 무슨 TV, 그다음에 이제 무슨 TV, 이분들이 쭉 얘기하다 보니 주장하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옥주가 얼마 있으면 주석궁의 안방마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렇고 왜 김옥주를 인민 배우로 임명을 했는가에 대한 것을 지금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인민 배우로다 임명을 했겠어요? 그때 이제 6월 11일 날 김정은이 이제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에서 전부 다 모인 고위급 간부들 모인 연주에서 이 김옥주가 28곡 중에서 반 이상을 불렀대요. 약 15곡 이상을 불렀겠죠. 그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열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보다 이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 이제 이명일이 작곡한 걸 거예요. 이명일. 우리 어머니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아마 그 김정은이 어머니가 제일 동포이기 때문에 어때요? 북한에서 인정 못 받잖아요. 그걸 우상화시키는 어떤 자기 또 김정은의 와이프를 또 우상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을 따르리 또는 따르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정을 따르네. 그 뭐냐 김정은이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는 모든 행동 리더십을 막 그냥 막 심서봉대서 막 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을 불러서 김정은이 애가 아주 마음에 쏙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민배우로 받았는데 그 저희는 바로 별것이 아닙니다. 그 김정은의 그 대내 심리전이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내 심리전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내 심리전이 있어 없어요. 한국은 대내 심리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한테 심리전을 안 쳐. 전자는 뭐예요? 전자는 적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내 심리전 대신 한국은 뭐라고 그러죠? 공보예요. 많은 것을 널리 알려주는 것이 홍보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 입장을 해주는 것이 공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도 막 이렇게 언론에서 볼 것이 거의 없어요. 들을 것도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짜증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대내 심리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근데 북한은 해요. 북한은 노동당이 아니면 전부 다 적으로 보니까 뭐죠? 대내 심리전이에요. 김정은이가 대내 심리전 한 거죠. 우리 어머니가 제일 동포지만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고 인민들을 생각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겠죠. 우상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을 따르네.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김정은이를 우상화시키는 거죠. 우상화시키면 자꾸 노래는 반복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노래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전파도 빨리 되고 집중력도 강화되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김정은이의 저희는 바로 뭐냐면 북한 주민들을 전부 다 응집력을 강화시키는 응집력을 더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대내 심리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또 있어요. 북한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죠? 한국풍이죠. 한국 드라마. 보면 죽인다. 들여놓은 사람 죽인다. 그 다음에 보면 15년 이상이다. 그게 이제 아무리 막아도 막아십니까? 그게.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한. 그리고 한국 말투. 부드러운 말투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잠재우기 위한 어떤 모든 것들 일환으로 하나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 김옥주라는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노래도 잘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쫙 해서 한류 열풍을 막아보려는 그런 저희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김정은이가 김옥주를 인민 배우로 이렇게 영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도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는 자유분방했습니다. 자유스러웠어요. 근데 북한 주민들은 어때요? 자유스럽지 못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장벽이 처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독 사람들이 자꾸 장벽을 넘어가니까 물어봤어요. 왜 넘어가냐? 영화 보러 간다. 그럼 영화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동독에서 장벽에다 뭘 만듭니까? 영화를 만들어죠. 영화를 상영합니다. 못 넘어가게. 동독 사람들이 영화를 봅니까? 그 영화 내용 중에 어때요? 동독의 정부에 담긴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거 안 봅니다. 동독 주민들은 뭘 봐요? 그 안에 있는 자유를 보는 것이 자유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통제된 그런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감성에 대한 자유 같은 것들이 통제됐잖아요. 자, 우리는 슬픈 영화를 보거나 슬픈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눈물이 나야 되죠. 눈물 안 나면 뭐예요? 그거 사람이 아니죠. 남자가 흘릴 것이 눈물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남자도 울어야 됩니다. 그죠? 감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소통될 수 있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북한 분들이, 내 동포들이 이런 것 보고 웃어야 될 때 웃지도 못하고 울어야 될 때 울지도 못하는 그 이유가 뭔가 알아야 돼요. 자꾸 습관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찾아뵐 때는 좀 이거보다는 좀 덜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